뒤돌아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3인 최만수라고 합니다. 평생을 공장과 빌딩 청소일로 살아온 사람이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던 거라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래도 해외에 있는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니까 살만은 합니다. 아들놈이 참 효자라 생각해요. 먼 이국 땅에서 고생하면서도 아버지 걱정을 해주니까요.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자리를 잡았나 봅니다. 매달 빠지지 않고 보내주는 생활비가 그 증거죠. 아들 덕분에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매달 첫째 주가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아들이 보낸 해외 송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게 제 한 달의 유일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딱히 할 일이 없거든요.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고 생활비로 쓸 돈을 좀 뽑아오는 게 전부예요.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져요. 아들이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은행 직원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말이에요. 오늘도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월 초순이라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옷깃을 여몄어요. 동네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길이니까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운동도 할 겸해서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생각해보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네요. 며칠 전에 여동생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오빠, 큰아들이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대. 영희가 말하길 제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영희의 큰아들이 식당을 차린다니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 아이가 요리에 관심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니 대견하더라고요. 저야 뭐 혼자서는 돈 쓸 일도 별로 없는데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영희네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성실한 편이고 막내 진우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기로 소문났죠. 진우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와서 해외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요. 집안에서는 천재라고 불렸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진우가 해외에서 돌아온 후로는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가족 모임에 자주 나오지도 않고요. 영희 말로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일은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으니까요. 진우가 해외에서 일할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외국 회사에서 인정받는 조카가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는 영희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어서 돌아왔다고만 하더래요. 은행까지 가는 길에 동네 아저씨들이 몇 명 보였어요. 만수 씨,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다녀오려고요. 요즘 사기가 많다니까 조심해요. 특히 전화 사기 말이에요. 사기라니 저 같은 늙은이를 누가 속이겠어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요즘 정말 그런 일이 많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요. 은행 앞에 도착하니까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항상 같이 왔었거든요. 여보, 아들이 또 돈 보냈나 봐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선해요. 아내는 아들 자랑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나 봐요. 은행에서 송금 확인을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죠. 지금은 혼자지만 그래도 아들이 보내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니 평소보다 사람이 좀 많아 보였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은행 업무도 복잡해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통장만 들고 가면 됐는데 지금은 신분증도 챙겨야 하고요. 그런데 영희가 어제 또 전화를 했었죠. 오빠, 내일 진우도 그 동네에 볼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있다니 신기했어요. 생각해보니 진우를 본 지도 꽤 오래됐네요.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더라? 아, 작년 추석 때였나? 그때도 잠깐 인사만 하고 바쁘다고 갔었어요. 그때 진우를 보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순수하고 밝은 모습이었는데 좀 날카로운 인상으로 변했달까요? 옷차림도 화려해지고 액세서리도 많이 차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모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영희 말로는 진우가 요즘 돈을 꽤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자세히 안 알려주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었죠.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거 보니까 역시 똑똑한 애는 다르구나 싶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봅니다. 인터넷이니 뭐니 해서 어른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진우도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나 보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가끔 너무 바쁘게 사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은행 대기실에서 번호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요.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앞을 보고 있어요.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아들이 보낸 돈으로 영인의 큰아들을 도와주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번 돈인데 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돌아보니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어요. 우연히 진우를 이곳에서 만나다니 참 신기했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영희와 통화하면서 진우가 이 동네에 볼 일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진우는 여전히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구두도 반짝반짝하고 시계도 비싸 보였어요. 역시 해외에서 일해본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한 젊은이의 모습이었죠. 삼촌,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아들이 보낸 돈 확인하러 왔지. 아, 그러시구나. 저도 근처에 일 때문에 왔어요. 여기서 다 뵙고 정말 우연이네요. 진우는 제 옆자리에 앉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보고요. 참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가족의 관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삼촌, 엄마한테 들었는데 저희 형이 이번에 식당을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도와줬을 텐데 저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좀 있거든요. 진우의 말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역시 똑똑한 놈이라 제 앞가림은 잘하는 게 대견했죠. 가족끼리는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우가 성공해서 형까지 도울 수 있다니 기특했어요. 그런데 진우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은행 직원 한 명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 본 건가 했는데 자꾸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직원은 4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정직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강도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끔 제 쪽을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진우는 계속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삼촌이 이번에 형한테 돈 좀 빌려주실 거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정말 감사해요. 뭘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그런데 진우의 말투가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무슨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걸까요? 그런데 삼촌, 오늘은 얼마나 인출하실 생각이세요? 진우의 질문에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남의 돈 사정을 이렇게 자세히 묻는 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순간적인 느낌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글쎄,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 일단 영희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제가 형이랑 먼저 이야기해 봤는데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긴 했어요. 하지만 식당 차리는데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저야 먹고 사는데 아직은 지장이 없으니까 돈이 급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안에 고객이 많다 보니 대기 시간이 슬슬 길어졌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진우가 자리를 비우자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은행 직원 한 명이 제 근처로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제 뒤편에 기대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만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 은행 직원은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갑자기 와서 말을 거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제 계좌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었어요. 그 은행 직원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작은 메모지를 제 손에 슬쩍 넣어 주었어요.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위험합니다라고 속삭였어요. 제 귀에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위험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은행에서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강도라도 들어온 건 아닌지 주변을 슬쩍 둘러봤어요. 메모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절대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곧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씨체가 급하게 쓴 것 같았는데 내용은 분명했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은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하지만 그 은행 직원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가슴은 쿵쿵 뛰고 머리에는 식은 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화장실에 갔던 진우가 자리로 돌아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응, 그러네. 오늘 같은 날은 드라이브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목소리가 굳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 은행 직원은 진우가 물을 마시러 다시 자리를 비운 사이 또 다시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곧 제가 상담실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상심을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상담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잡혔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 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법도 잘 지키며 살아왔거든요. 평생 남에게 피해 준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진우가 물을 마시다 말고
갑자기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삼촌,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물 좀 드려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데 괜히 소동을 일으킬 순 없잖아요. 하지만 진우의 관심 어린 눈빛이 이제는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자세히 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보안팀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계속 저를 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출입구 근처에도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은행 직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준비된 상황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우는 계속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하게 연기하는 것 같달까요? 마치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 은행 직원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잠시 상담실로 모셔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평범한 은행 업무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물어봤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네. 뭔가 확인할 게 있나 보다. 진우의 얼굴에 순간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상담실로 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은행 직원이 상담실 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곧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니 다른 직원 2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습니다. 그 은행 직원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라니. 제가 뭔 충격적인 일에 연루된 걸까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상담실에 앉아 있는데 은행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고객님, 먼저 이걸 한번 보세요. 화면에는 제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잔액과 다른 숫자들이 보였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죠?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입니다. 계좌들이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계좌는 딱 하나뿐인데 말입니다. 아들이 송금해주는 그 계좌 말이에요. 다른 계좌를 만든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은행 직원이 다른 화면도 보여줬어요. 이것도 보세요. 최근 한 달간의 거래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거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큰 금액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씩 움직이는 돈들이었어요.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고객님의 신분을 도용해서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분 도용이라는 말에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이야.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고객님의 계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고객님 명의로 만들어진 다른 가짜 계좌들을 통해서
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돈 세탁이라니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고객님,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신분증이나 개인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으셨나요? 생각해봤지만 딱히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럼 가족 중에 고객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가족이라니. 갑자기 진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설마 진우가 그런 일을 할 리는 없겠죠. 가족인데 그런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가족들이야 당연히 알죠. 하지만 그런 나쁜 일에 연루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은행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사실 저희는 이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잡으세요.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건지 답답했어요. 범인이 바로 밖에 있어요. 고객님과 함께 온 그 젊은 남자 말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진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조카가 범죄자일 리 없잖아요. 그건 제 조카인데요. 최진우라고. 네, 맞습니다. 최진우. 저희가 한 달 넘게 추적해온 조직의 핵심 인물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우가 범죄자라니.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집안의 자랑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증거가 있나요? 은행 직원이 다른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최진우 씨가 만든 고객님 명의의 대포 통장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대출 서류고요. 대출 서류에는 분명히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서류를 본 적도 없고요. 이 도장은 제 거가 아니에요. 네, 위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고객님이 여러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린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진우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다는 건가요? 진우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한 건가요? 이번에는 옆에 서 있던 다른 은행 직원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마도 최진우 씨가 해외에서 돌아온 직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점점 조직화됐어요.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해외에서 갑자기 돌아온 이유도 요즘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던 것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해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조직들과 연결돼서 이런 일을 시작했어요. 조직이라니. 우리 진우가 뭔가 위험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최진우 씨는 특히 노인들의 신분을 도용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희가 무심코 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는 참 좋겠다. 아들이 매달 돈을 보내주니까. 진우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를 노린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믿음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범죄로 인한 피해니까 고객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 협조라니. 제가 수사에 협조할 일이 생길 줄이야. 70이 넘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다니. 그때 밖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은행 직원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와 있습니다. 고객님이 평소처럼 행동하시면서 최진우 씨를 안심시켜 주세요. 무슨 말인가요? 현행범으로 잡으려면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하는 걸 봐야 합니다. 고객님이 돈을 인출하러 가는 척 하시면 최진우 씨가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연기를 하라는 뜻인가요? 저 같은 늙은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우가 정말 범인이라면 그냥 놔둘 수는 없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과 저희 보안팀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테니까요. 더 많은 노인분들이 저처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결심이 섰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70 넘은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요. 상담실에서 나와 진우에게로 돌아갔을 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 조카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삼촌, 일은 다 끝났어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이 아이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순수했던 아이가 말이에요. 응, 좀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진우가 제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현금 인출하러 가실까요? 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가족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건가요? ATM기로 향하면서 진우는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삼촌, 요즘 ATM 사용법이 좀 복잡해졌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돈을 빼는 과정을 지켜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ATM기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이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경찰이 정말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주변을 슬쩍 둘러보니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은행 직원 같기도 하고 일반인 같기도 한 사람들이요. 아마 경찰과 보안팀인 것 같았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진우가 제 어깨 뒤에서 화면을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는 건가요? 삼촌,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실 거죠? 받는 사람이 그게 편할 것 같아서 그 말을 하자마자 진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탐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동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니까. 그때 진우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니 ATM기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빨리 하세요, 삼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진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평소에 예의 바른 조카가 아니라 돈에 눈이 먼 범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을 잡는 힘도 거칠었어요. 진우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부산해졌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정말 지켜보고 있었구나. 경찰입니다. 최진우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진우의 손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혐의는 신분 도용과 대포통장 제작, 그리고 사기 미수입니다. 진우가 제게 절망적인 눈빛으로 돌아봤어요. 삼촌, 이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진우의 권리를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 조카가 경찰에 붙잡히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진우가 계속 항변했어요. 삼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저희 삼촌이 현금 찾는 걸 옆에서 도와드리던 거라고요. 하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그 서류들이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진우가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잡아라. 경찰들이 소리쳤지만 진우는 이미 은행 출입구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정말 빨랐어요. 젊은 나이답게 순식간에 출입구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이미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어딜 가려고. 출입구를 지키던 경찰이 진우를 막아섰어요. 진우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망가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은행 안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더 이상 도망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진우가 잠깐 멈춰서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삼촌이 저를 팔아넘긴 거군요. 진우야, 내가 뭘 어떻게 했겠니? 내가 잘못한 거지. 결국 진우는 구석에 몰려서 체포됐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경찰들이 양쪽에서 접근해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우가 계속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은행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고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수고라니요. 전혀 수고한 게 아니라 속았을 뿐인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된 거라면 다행이죠. 진우가 끌려가면서 계속 소리를 쳤어요. 삼촌, 전 정말 억울해요. 이건 누군가의 음모예요. 제가 언제 삼촌한테 해를 끼쳤다고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미 증거가 다 나왔고 실제로 제 돈을 뺏으려고 했으니까요. 진우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은행 안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어요. 저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다니. 경찰이 저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피해자분이시죠?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진술서라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다니요.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겠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우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착했던 아이가 말이에요. 피해자분, 다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경찰이 말해줬어요. 최진우 씨 조직이 이미 수십 명의 노인분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수십 명이라니.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다행히 저는 실제 피해를 보기 전에 잡혔네요. 최진우 씨는 해외에서 돌아온 이후에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일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상황이 이해됐어요. 해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돌아왔는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범죄 조직과 손이 닿았던 거예요.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돈맛을 본 후로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그래서 저까지 노리게 된 거구나. 영희가 무심코 한 이야기들이
진우에게는 정보가 된 거죠. 오빠가 매달 은행에 가서 아들 송금 확인한다는 말이 범죄에 이용된 거예요. 진술서를 다 작성하고 나니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극적으로 끝나다니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의 막내 아들이 범죄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 그 은행 직원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진우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였죠. 고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행 직원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번 일을 도와드린 겁니다. 특별한 이유라니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저를 아는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 은행 직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 얼굴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은행 직원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 만합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요. 15년 전 일이네요. 15년 전이라면 제가 58살 때네요. 그때도 청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직 아내도 살아 있었고 몸도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죠. 15년 전에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잃어버렸던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오래된 일이네요. 혹시 그때 그 사람이 당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술에 취해서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어디에 떨어뜨렸다고 울고불고 했거든요. 온 동네가 다 뒤집어졌었어요. 신혼부부가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었죠. 아, 그래요. 기억나네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쓰레기장을 뒤졌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젊은 부부가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저만 끝까지 찾았었죠. 정말 고마웠어요. 아직도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늦게 쓰레기장 구석에서 돈뭉치를 발견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는데 다행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고객님 혼자서 끝까지 찾아주셨거든요.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 참 오래된 일이네요. 은행 직원도 그때는 정말 젊었는데 지금은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맞아요. 그때 은행 직원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갔었어요. 돈을 찾았다는 기쁨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만 기억나네요. 괜찮아요. 다 옛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돈 덕분에 저희 부부가 집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덕분이에요. 직원의 말을 들으니 뭔가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니.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다시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그때의 절망감을 기억하면서 더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직원은 그 사건 이후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했다고 해요. 그때의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고객님께서 오늘 은행에 들어오신 걸 보고 저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네요.
15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다니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진우 씨가 수상하다는 걸 알았을 때 꼭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직원 강도은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15년 전에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행 직원 강도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때 고객님이 없었다면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니. 작은 선행이 돌고 돈다는 걸 직접 경험한 기분이었어요. 진우가 체포된 소식을 영희에게 전해야 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전화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영희의 반응이 뻔히 보였지만 직접 말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영희의 집문을 두드릴 때 가슴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보이니까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오빠, 갑자기 웬일이야? 영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거실에 앉아서 한참 말문이 트이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는 차를 끓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진우가 사업이 잘 된다네. 이번에 자기도 형네 식당에 들어갈 가구를 사주겠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영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영희야, 진우 일로 할 말이 있어.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진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 진우가 경찰에 잡혔어? 뭐라고? 영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진우가 뭘 잘못했다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진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제가 어떻게 피해를 당할 뻔했는지, 신분 도용이니 대포통장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했어요. 영희는 듣는 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진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진우가 해외에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영희야, 이미 증거가 다 나왔어. 경찰도 확인했고. 증거가 뭐 어때? 누군가 우리 진우를 모함한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영희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자식을 믿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진우가 내 돈을 빼려고 하는 걸. 그제야 영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막내는 나쁜 애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똑똑했는데 보고 있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영희야, 진우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저질렀어. 다른 노인들도 많이 피해를 받고. 그것도 거짓말이야. 누군가 우리 진우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영희는 계속 현실을 부정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영희가 갑자기 제게 화를 냈어요. 오빠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떻게 조카를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어? 저도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빠가 착각한 거 아니야? 진우가 그럴 리 없잖아. 몇 시간을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어요. 영희는 끝까지 진우를 믿겠다고 했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고 서로 목소리만 높아졌죠. 그러다가 영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지친 것 같았어요. 오빠, 진우가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응,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영희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일이. 영희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 키운 거야. 너무 똑똑하다고 자만하게 만든 거야. 영희는 진우가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해서 동네방네 자랑하며 키워온 아이였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무엇이든 금세 익혔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런 똑똑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인 거예요. 해외에서 뭔가 잘못됐나 봐. 돌아온 후로 변한 것 같더라. 영희 말로는 진우가 해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큰 사업 기회가 있어서 돌아왔다고만 했대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나 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일에 손을 댄 거겠지. 영희가 한참 울고 나서 말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내 아들 때문에 오빠가 큰일 날 뻔했네. 괜찮아, 영희야.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어. 그날 영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우가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 집안 사정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영희는 무심코 저의 은행 일정이나 아들 송금 이야기를 진우에게 했다고 해요. 난 그냥 오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야. 아들을 잘 키워서 해외에 있는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영희야, 내가 뭘 잘못했어?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영희는 계속 자책했어요. 자신 때문에 오빠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고. 자신이 진우에게 정보를 제공한 거나 다름없다고. 그럼 이제 우리 진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재판을 받아야겠지. 죄가 가벼운 건 아니니까. 영희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아들이 감옥에 가는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진우도 영희의 아들이고 제 조카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가족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영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우가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야. 그래, 오빠 말이 맞아.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그날 밤 늦게까지 영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어요. 가족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한 거겠죠. 진우 사건이 있고 난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커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적응을 잘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여전히 매달 첫째 주에는 은행에 갑니다. 아들이 보내준 송금을 확인하는 일은 계속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가지 않아요. 은행에 갈 때마다 은행 직원 강도훈이 함께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혼자서는 이제 무서워서 은행에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우 일이 있고 나서 사람을 믿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도 강도훈 같은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버님, 오늘은 같이 점심 먹고 가시죠. 은행 일을 마치고 나면 도훈이 항상 밥을 사줘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도훈이도 저도 서로의 존재가 고마웠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긴 기분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도훈의 가족 이야기, 제 옛날 이야기들. 이런 대화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덜 외롭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거든요. 진우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많아서 형량이 꽤 나왔죠. 영희는 면회를 다니면서 진우를 격려하고 있어요. 오빠,
진우가 많이 반성하고 있대. 영희가 가끔 안부를 전해줘요. 감옥에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려고 한다더라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우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거든요. 도훈의 가족들도 만나게 됐어요. 아내분과 아이들까지. 이분이 바로 우리의 평생 은인이신 분이야. 도훈이 가족들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저는 민망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도훈이 가족들이 정말 고마워하더군요. 15년 전 일을 가지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훈이의 아이들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만수 할아버지. 그런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손자, 손녀가 생긴 기분이랄까요? 해외에 있는 제 아들에게도 이 일을 얘기해 줬어요. 아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들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계시지 말고 누군가와 같이 다니세요. 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 정말 그래요. 도훈이라는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어제도 도훈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아버님, 새로 생긴 식당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곳들을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른이 넘어서 이런 즐거움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도훈이 덕분에 세상이 다시 밝아 보이더군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생각해봐요. 진우 일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도훈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되찾게 됐죠.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따라오는 것 같고 진우라는 나쁜 조카를 잃었지만 도훈이라는 좋은 친구를 얻었으니까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때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진우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도훈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람 믿는 게 죄라면 또 죄를 짓겠지. 혼잣말로 그렇게 말해봐요. 그래도 좋은 인연도 생겼으니 그걸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느껴집니다. 15년 전에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정말 신기해요. 내일도 도훈이 연락을 줄 거예요. 아버님, 날씨가 좋은데 공원이라도 산책하실까요? 그런 일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제야 진짜 친구를 얻은 기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 텐데. 여보, 우리한테도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감사해요.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벗을 만나게 되다니. 도움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이에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함께 찾아오는 곳.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겠어요. 선행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요즘은 매일이 기대됩니다. 도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어디를 가볼까?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진우 일로 힘들었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얻은 것 같아요.